자, 이번 시간은 등비 수열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등비 수열이에요. 그러면 등비 수열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비 수열이다라고 했을 때 이 등비가 뭐예요? 비례가 일정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비례가 일정한 또 수의 배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등비수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 자, 그럼 우리 오른쪽 예시를 통해서 어떤 것이 등비수열인지 미리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2고요. 그 다음에 둘째 항이 마이너스 6, 셋째 항이 18, 그리고 넷째 항이 마이너스 5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 간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살펴볼까?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배운 방법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는 이러한 수배열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런 규칙이 있네요. 그쵸? 곱하기 마이너스 3.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6이 되었어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다 다시 곱하기 마이너스 3 했더니 플러스 18이 되었네요. 자, 18에다가 다시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니까 다시 마이너스 54가 되었어요. 아, 이렇게 일정한 수를 곱해야지만 우리가 등비수열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오른쪽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등비수열은 아닌데요. 요거 1, 9, 25, 49, 8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배운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닙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지? 모양을 갖다 살짝 좀 바꿔보기로 하겠어요. 자, 1이라고 하는 건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9라고 하는 것은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25라고 하는 것은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49는 7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 이 제곱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요 안에 있는 숫자들만 보면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구나 라고 하는 분석이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수의 규칙을 발견할 때는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건데, 등차 수열의 성질, 또 등비 수열의 성질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2번 문제는요. 이제 어떤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되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수열의 형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후반부에서 또 개차 수열을 다루면서 또 한번 훈련을 하기로 하겠는데 일단 오늘은 등비 수열에 대해서 좀 배우기로 하겠어요. 자, 보다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다. 이때 이 일정한 수를 갖다가 우리가 공비라는 말을 쓰죠. 자, 여기서 제곱을 제외하고 봤을 때 일정한 수 2를 더해가죠. 제곱을 제외하고 일정한 수, 요 미수의 관계만 보면 일정한 수 2를 더하니까 요 2를 갖다 우리가 공차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수열 한 가지 한 가지 늘어날 때마다 그때 쓰이는 정확한 용어들을 갖다 좀 관심 있게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등비수열이 무엇인지 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유도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첫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일정한 수 r을 곱해봤더니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r을 한 번 곱한 것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또 두 번째 항에다 r을 곱했더니 첫 번째 항 그리고 r의 제곱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규칙을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등비수열에서 세 번째 항은 공비가 두 번 곱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10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9번 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n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것이다.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n번 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A2 나누기 A1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눴더니 한번 써봐. A1에 R 나누기 A1 이랬으니까 R이 되겠죠.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을 또 두 번째 항으로 나눴더니 A1의 R의 제곱을 A1의 R로 나눴더니 또 R이 되는구나. 아, 이렇구나. 그래서 항 간의 비가 일정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번째 항을 an으로 나눠주니까 자, a1의 r의 n승 나누기 a1의 r의 n-1승 하니까 또 r이다. 이렇게 일정하게 그 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간의 비가 일정한 것을 역시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여기서 공비의 정의는 an 플러스 1번째 항을 an으로 나눈 것이 일정한 상수값 r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상수값 r을 우리는 공비라고 읽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살짝 넘겨버리니까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an이라는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이렇게 항과 항의 관계로 수열의 특징을 정의하니까 등비수열의 점화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등비수열의 점화식.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식을 뭐라고 읽어내야 할까? 수열 A에는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야 라고 이렇게 수열의 특징을 정의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어허. 자, 이번에는요, 또 이런 훈련을 좀 해보자. 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면 요 3의 역할은 뭐지? 공차니? 아니에요. 바로, 공비의 역할을 하면서 이 수열 a에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n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an에다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그 다음 번째 항이 만들어지더라. 이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n 플러스 1은 an이다. 어허, 여기는 뭐야? 공비가 1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수열 a에는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숫자를 나열해보면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갖다가 1 곱해주면은 또 초항이 나올 거고, 또 초항이 나올 거고, 초항이 나올 거고, 쭉 초항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 수열은 한 가지 형태로만 나오죠. 그래서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혹은 상수 수열 이렇게 읽는다라고 선생님이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용어를 좀 배워보기로 하겠는데, 그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초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로 즉 그 수열의 특징을 정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은 초항이라는 게 필요하고 공비가 필요하고 반드시 n-1승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an은 초항의 아래 n-1승, an은 초항의 아래 n-1승. 자꾸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등비수열 이랬을 때 일반항, 즉 그 수열의 특징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간단히 좀 연습을 해볼까? 예제 1번을 보시면은요. 1,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야지만 이 수열의 규칙을 설명할 수 있잖아. 일정한 수를 곱하니까 이것은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초항은 1이야. 그리고 공비는 2야. 여기는 반드시 n-1승 이렇게 쓸 수 있고 지수법칙에 근거하여 아름답게 정리하면 2의 n-1승 바로 지수꼴이 된다. 자,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정리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 1차 함수꼴이 된다라고 했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면은요, 지수함수의 기본형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수함수의 기본형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다 일정하게 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했어요. 그럼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차이점이 뭐니? 초항의 차이가 생기죠? 이러니까 일반항의 식 자체도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그지? 초항은 2고 공비는 2인데 n-1승 지수법칙에 근거하여 2의 n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뭐야? 초항이 3이고 또 공비가 얼마일까? 3에다 얼마 곱해? 2 곱해. 6에다 얼마 곱해? 2 곱해. 아하, 공비가 2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초항은 3이고 또 2의 n-1승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의 문항을 통해서 일반항을 정해봤는데 하나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자, 초항이 달라지면 식이 달라지는데 공비가 같으면은 바로 2의 n승이라고 했을 때 이 n 앞의 개수가 1인 상태에서 공비가 모두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다, 2다, 2다. 공비가 같은 수열은 바로 밑수가 같다. 이러한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1, 4, 16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죠? 곱하기 4. 그러면 한번 일반항을 결정해볼까? 그러면 1 곱하기 4의 n-1승 이렇게 해서 4의 n-1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지수법칙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4의 n-1승을 2의 2승의 n-1승 이렇게 쓰고 이것을 2의 2n-2승이라고 썼다라고 해보자. 그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공비가 뭐니?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여러분은 공비가 뭐니? 아, 여기를 살짝 보니까 공비는 4인데 여기선 자꾸 공비가 2라고 얘기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공비의 결정은요. n 앞의 개수가 1일 때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공비를 어떻게 읽어줘야 돼? 2의 2승 4다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연습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1, 8, 64, 512 이렇게 나갔어요. 공비가 8 아니겠습니까? 그쵸? 공비가 8이죠. 근데 수식관계는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8의 n-1승. 그래서 이것을 2의 3의 n-3승으로 써보았습니다. 자, 이때 또 역시 공비가 뭐니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2? 아니죠. 2의 3승이 바로 공비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항들을 구해보니까 하나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상수항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수항이 생겼니? 상수항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수함수꼴을 갖는데 상수항을 갖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면 상수항을 갖는 지수꼴식은 등비수열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은요, 그때는요,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나 아니면 개차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다시 봐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상수항이 안 생긴다. 알겠죠? 초항과 공비와 n-1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공비는 언제 결정된다? n 앞에 개수가 1일 때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특성을 일반화시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AN이라는 것이 P 곱하기 Q의 알파 N 플러스 베타 승으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식을 보자마자 이것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높아시면서 하나 연습해 볼까? 자, AN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야. 마이너스 2N 플러스 5 선생님이 이렇게 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이? 공차가 마이너스 2고 초항이 3인 등차 수열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초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수꼴이 나왔어요. n이 지수 자리에 들어갔잖아. 그리고 상수항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한다?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초항은 어떻게 결정되냐? n 앞에 무조건 1을 집어넣어서 초항이니까 1을 집어넣어서 결정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P 곱하기 Q의 알파 플러스 베타 승이라는 이 계산값 자체가 초항이 되는 것이고요. 공비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n 앞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즉 Q의 알파 승이 바로 공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자, 다시 바로 연습해 보기로 할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3의 2n 플러스 1승과 BN이라는 수열은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1승일 때 두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 이랬어. 자, 그러면 첫 번째 A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은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4 곱하기 3의 바로 2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4 곱하기 2의 3승, 3의 3승, 3의 3승은 27. 그래서 108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때 공비는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비는 바로 3의 2승 9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BN을 가지고 이야기할까? B1은 얼마? 초항은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1. 그러니까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 자, 지수법칙에 근거하니까 3분의 4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이때 공비는 뭐니? 물어보면 3의 마이너스 2승 9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자, 이번에 이제 등비수열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성질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겠는데 등비중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느낌을 어때요? 여러분들 등차중항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금방 와 닿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등비수열에서 연속하는 항값이 있어요. 그쵸? 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있을 때 이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바로 가운데 있는 녀석 있죠? 가운데 있는 녀석 AR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짝 제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하여 있는 두 항을 갖다 슬쩍 곱해 보기로 하겠어요. 살짝 곱해보자. 그러면 AR 곱하기 AR의 3승을 해봤어요. 그러면 좌변은 A의 제곱 R의 4승, 우변은 A의 제곱 R의 4승. 어때요? 같아지죠? 그래서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녀석의 제곱은 이웃한 두 녀석의 곱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원리는요. 꼭 이웃한, 바로 이웃한 연속하는 세 개의 등비수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등비중항, 가운데 중자니까는 여기서부터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그러면 첫 번째 항과
자,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다섯 번째 항을 곱해도 A의 제곱 R의 4승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등비중항의 원리다. 자,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있는 녀석의 제곱은 이웃한 두 녀석의 곱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때 B를 등비중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등비수열에서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 높아심에서 하나 더 적어볼까? A, B, C가 등차 수열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B는 이웃한 두 녀석의 산수의 평균값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가운데 있는 B는 이웃한 두 수의 평균값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자, A, B, C가 조화수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가운데 있는 B의 값은 이웃한 두 녀석의 조합평균값 A 플러스 C분의 2AC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다시 등비수열 그러면 B의 제곱은 AC, B의 제곱은 AC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있는 녀석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역시 이것이 뭐야? 등비수열의 점화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항과 항의 관계로 수열의 특징을 정했을까? 등비수열의 점화식. 자, 역시 또 높아심이 하나 생기는데 이거 자꾸 어떻게 하지? 얘들아,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AN 플러스 1분의 2 AN 아이고 여기를 플러스 2로 쓰고 AN 플러스 2 이렇게 나왔다. 그럼 요거 뭐라고 하면 돼? 조화수열의 점화식, 조화수열의 점화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점화식을 보면 그 수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 이제 등비수열 문장 속에 이런 문제의 문장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등비수열의 식세우기. 세수가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R의 제곱 이렇게 쓰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나? R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간혹 가다가 문자 속에서 미지수가 A인데 또 여러분들이 A를 또 써먹으면 돼요? 안 되죠. 그때는 P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 어쨌든 이렇게 등비수열의 식세우기는 간단하다. 알겠습니까? 높아지면서 또 이걸 갖다 또 R분의 A 또 AR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분수가 나오잖아요. 분수가 나오면 계산이 그만큼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다. 알겠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수가 등비수열 그러면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5개가 등비수열 이러면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식세우기는요. 등차수열의 식세우기보다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자, 등차수열의 식세우기도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페이지 앞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좀 복습 좀 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념정리 문제 1번부터 차분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1번은 누가 풀었니? 내가 풀었나? 벌써 풀었대요. 예, 일반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일반항만 좀 구해보자. 자, AN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면 되겠어요? 초항이 얼마니? 초항이 2예요.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니?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에 n-1승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제곱을 제외하고 보니까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야.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풀면 돼. 제곱은 나중에 쓰기로 하고 안에 있는 것만 계산해보면은 초항이 1이고 n-1에다가 공차가 2 아니니 그리고 여기다 제곱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니까 2n-1의 제곱 뭐 전개를 한다면 4n의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개념 정리 2번인데 학교 내신에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고 접근하는지 훈련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비가 양수라고 했어요. 일단 이런 조건들은 치밀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겠죠. 또 등비수열이란 말이 나왔고 제3항이 2. 얘들아, 등비수열이란 말 나오면 한번 써보는 거야. A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도 필요하고 공비도 필요하고 n-1승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제7항이 162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 이 수열의 10항 및
n항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결국은 이제 n항을 구하면 10항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문장 어느 곳에도 초항과 공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가 초항을 갖다가 A1이라고 놓고 A1 그리고 공비라고 하는 것을 R이라고 미지수로 결정하자. 됐습니까? 이때 말이죠. 세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A3 이렇게 쓸 수 있고 A1의 R에 몇 승? 2승. 근데 그 결과가 얼마? 2 해서 첫 번째 식 하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써야 되겠죠? 자, 제 7항은 A1의 R에 6승 이렇게 쓸 수 있고 162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등비 수열은 어떻습니까?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지수를 구해낼 때 곱한다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나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번식에서 2번식을 1번식으로 나눠볼까?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될까? 어떻게? A1의 R의 6승을 A1의 R의 2승으로 나눴는데 이것은 결국 162를 2로 나누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1 지어지면서 R의 4승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81, 81은 3의 4승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좀 더 정확하게는 짝수승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4승 써야 되겠죠. 그런데 R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R은 3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R이 3이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넣어주면 되겠니? 여기다 살짝 넣어주니까는 A1이라고 하는 것은 9분의 2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AN을 구할 수 있죠. A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 9분의 2에다가 바로 3의 n-1승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수 법칙에 근거하니까 요거는 뭐라고 써도 돼? 2 곱하기 3의 n-3승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0번째 항을 구해야 되니까 2 곱하기 3에 10 들어가니까 7승 이렇게 해서 10번째 항과 일반항을 모두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 일반항을 알면은 그 수열의 몇 번째 항이 어떤 항값을 갖는지, 어떤 항값을 가질 때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할 수 있죠. 이 수열은 제 몇 항이 1458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항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X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3의 X-3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1458. 자, 2라는 숫자로 먼저 나누어 보니까 3의 X-3승이라고 하는 것은 729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야? 바로 지수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729라고 하는 것은 81 곱하기 9 이러면 되겠지. 81이 3의 4승, 9는 3의 2승, 그러니까 3의 6승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따라서 x-3이라고 하는 것이 6이 되면서 x의 값은 9다. 즉, 9번째 항, 제 몇 항이 1458이 되느냐? 9번째 항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아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하면서 이것은 지수함수의 기본형과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수함수 하면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노그의 성질이라는 게 있고 노그의 성질은 뭐예요? 상용노그죠. 상용노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언제 써먹습니까? 그 숫자의 값이 너무 클 때 근사적 가치를 계산할 때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어. 이 수열은 제 몇 항부터 처음으로 2만보다 커지는가? 사실 일반항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여러분들이 n에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해서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2만을 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무식해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과 상용로그를 통해서 그 n의 값을 결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일반항 한번 써볼까? AX는 뭐라고 했어? 아까 2 곱하기 3의 x-3승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값이 얼마보다 커야 돼? 2만보다 커야 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2만보다 커야 돼.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x는 반드시 정수값, 자연수의 값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2로 살짝 나눠 놓고 보니까 3의 x-3승은 만은 10의 4승 이렇게 쓸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겠고 양변에 상용노그를 취해주니까는 x-3의 노그 3은 바로 얼마? 4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너무 빠르니? 빠르지 않죠? 이 정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로그 3 대신에 0.4771 그래서 x-3 곱하기 0.4771이라고 하는 것이 4보다 커야 한다. 그러면 x-3이라고 하는 것은 0.4771분의 4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 4771분의 4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그러면 4만이라는 숫자를 4771로 나눠야 되겠어요. 자, 요거 나누려니까 칸이 좀 부족해. 자, 칠판 하나 나와라.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4만 나누기. 아, 여러분들 이런 산수 좀 힘들죠? 그래도 선생님도 해볼게. 4771 이랬어요. 그럼 여기는 몇 번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약 5니까 8 정도 들어가면 될까? 그죠? 그러면 8일은 8, 그 다음에 또 7, 8이 56 이렇게 쓸 수 있죠. 7, 8이 56, 61. 자, 정확하게 쓰고 4, 8, 32, 38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9가 나올 거고 여기는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8이 나올 거고 그쵸? 여기는 1이 나올 거야. 그렇지? 1839. 그럼 점 하나 찍고 공 하나 띵 쳤어요. 그러면 5로 보니까는 약 몇 번? 3번 정도 들어가겠다. 그러면 8.3 정도 되겠네요. 그죠? 8.3. 그죠? 4 들어갈 수 있나? 4, 5, 4, 20. 안 되죠. 그건 안 되니까 8.3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약 8.3 얼마 근사적 가치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 살짝 넘어가. 그러면 x의 값은 자, 요거 조심해야 돼. x의 값은 11.3 얼마인데 x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x는 정수이 된다고 했죠. x는 자연수, 양의 정수, 자연수, x는 자연수. 자, 예쁘게 좀 쓰자. 자, x는 자연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지? 왜 항번호니까. 그러니까 11.3보다 큰 자연수는 얼마로 봐야 되겠습니까? 12. 그래서 바로 이것은 12번째 항부터 2만보다 커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종합 문제를 하나 풀어보기로 하겠는데 개념 정리 3번. 자, 첫째 항이 2분의 1이 되겠고요. 둘째 항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항이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둘째 항이 1이다. 아이고, 우리가 지금 등비수열 배우고 있으니까 2분의 1에다 2 곱하면 1 되잖아요.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공비가 2다 라고 결정해버리면 되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수열의 종류를 20가지를 배우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등비수열인지 등차수열인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로그 an을 밑으로 하며 진수가 an 플러스 1 곱하기 an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의 결과값이 2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있네요. 이때 일반항 an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 자, 준식을 갖다가 준식이 로그의 식을 갖다 좀 정리해보니까 an 플러스 1 곱하기 an 마이너스 1은 an의 제곱이다. 아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an-1 그리고 an 플러스 1이라고 쓰잖아. 순차적으로 쓰는데 가운데 있는 녀석의 제곱이 이웃한 두 녀석의 곱과 같더라. 얘는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등비수열이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n이 2부터라고 하는 이 말이 좀 걸리네요. 그죠?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배웠지만은 초항부터 등차 수열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초항과 둘째 항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항을 결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항을 구했을 때 나오는 그때의 관계를 우리가 확정된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항을 구하는 과정을 좀 훈련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주어진 식에서 n에다가 얼마를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좌변은 a3, 그 다음에 우변은 요 a1, 우변은 a2의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a3이란 걸 모르잖아. a3은 딱 써놓고 a1의 값은 2분의 1이라고 가르쳐 줬네. 그죠?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것은 1의 1의 제곱이니까 a3는 2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A2와 A3 관계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확정된 관계죠. 공비가 2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공비가 2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항이 1이 나오게끔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결정해볼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초항 어떤 값인지 모르겠어. 초항에다가 공비 2에 n-1승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항 구조가 되겠죠. 근데 A1을 그대로 믿고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세 번째 항은 2가 나오고 두 번째 항은 1이 되도록 하는 이 A1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죠. n에다가 2 집어넣어 버리니까는 얘가 뭐가 되겠어? A1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니? n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a1의 값이 2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아하, a1의 값이 2분의 1이 되어야 하는구나. 근데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 a1이 2분의 1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n이 1일 때부터도 역시 등비수열을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a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 2분의 1에 2의 n-1승, 다시 말해서 2의 n-2승, 그리고 n은 1부터 모두 성립하는 바로 관계식, 이 수열은 초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보자마자 이걸 왜 초항으로 안 쓰고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하는데 바로 조건 n이 2부터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초항이 혹시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런데 초항이 역시 2분의 1 주어진 값하고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초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케이스로 인정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치밀성이 훈련되어야지만 여러분들 후반부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기로 하겠어요. 자, fx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그리고 각각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때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자, 얘들아, 이거 이제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조화 수열을 이룬다. 이러한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은 수열의 특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뭘 몰라요. 나머지 정리가 뭔지 까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노트 하나 쓸게. 노트. 얘들아, 우리가 1학년 때 어떤 다항식 fx라는 것을 바로 1차식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라는 게 있고 그때 나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이때 말이죠. 이 나머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나머지를 R1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x-알파로 나눈 나머지 R1을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 보세요. 대입을 해보니까 결국은 좌변은 f알파가 되겠고요. 우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이 되면서 R1만 남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머지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상수가 되며 그때 그 나머지는 함수값 알파와 같다. 즉 1차로 나누는 그 1차식이 0 되는 x값을 바로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값과 같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낼 때 이렇게 식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보자마자 주어진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면 그것은 바로 f 얼마? 마이너스 1이야 라고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a 마이너스 1이 뭐라고 읽어줘야 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읽어줘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f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a 이렇게 써서 a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f2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2 집어넣어주니까 4 플러스 a 이래서 a 플러스 8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 이때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이건 뭐야? f 마이너스 2가 뭐냐 하고 묻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4 마이너스 4 플러스 a, 즉 a만을 묻는 문제와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들 간에는 무슨 관계? 등비수열이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등비수열, 세수가 등비수열. 가운데 있는 녀석의 값은 이웃한 두 녀석의 콧과 같다. 자, 가운데 있는 녀석의 제곱은 이웃한 두 녀석의 콧과 같다. 이거 뭐예요? 등비 중앙의 원리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네가 등비수열이면 바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a 값이 존재해야 된다? 아하, a의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라고 하는 것은 a의 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8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a의 제곱이 지워지고요. 이거 살짝 넘어가면서 지워지면서 a 남고 넘어가니까 17. 따라서 a의 값은 17이야 라고 하면서 바로 a의 값을 구할 수 있고 답은 2번에서 찾을 수 있죠.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개념 정리 5번. 우리가 함수 관계인데요. y는 x-1의 제곱과 y는 k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k의 값은 여러분 두 그래프가 만나고
두 그래프가 만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만나는 점의 x좌표 이것은 바로 뭐니?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얘기죠. 연립방정식의 해. 연립방정식은 뭐야? y를 서로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 자, x-1의 제곱과 즉 k가 같을 때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이것을 전개해보니까 좌변은 x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리고 우변은 k. 자, 전개해서 넘기니까는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하는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3차 방정식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그 세 실근의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자, 한번 써볼까? 이 녀석의 세 실근이 바로 a 그리고 ar 그리고 ar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죠. 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잖아. 문장에서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합니까? 근각예수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자, 혹시 근각예수의 관계 떠오르지 않은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등차 수열에서 바로 근각예수의 관계를 아주 쫙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1차, 2차, 3차, 그리고 n차요. 근각예수의 관계를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찾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말이죠. 세 근의 합,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근의 교대곱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아?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 그러니까 a의 제곱 r, 그 다음에 a의 제곱 r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니까 a의 제곱 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값이 얼마다?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모든 근의 곱, 그러니까 a 곱하기 ar 곱하기 ar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k 이렇게 쓸 수 있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아름답게 쓰니까 a가 3개, r이 3개니까 ar 전체의 3개, 3승은 k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할 때는요, 더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하는 거. 등비수열은 곱하는 거 아니에요? 곱하는 거. 더할 때는 가감법이란 걸 통해서 초항과 공차를 구했는데요. 등비수열은 곱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나눔으로써 혹은 인수분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문제의 풀이의 접근법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공통인수 AR이 보이죠? 그래서 AR로 묶어냅시다. 인수분해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A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A, 그 다음에 R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 그 다음에 R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이 나오는데, 여기를 갖다 좀 잘 살펴보면은 여기 왼쪽 요 녀석하고 똑같이 생겼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어? AR 곱하기 얘가 얼마니? 2가 될 것이고 1. 따라서 AR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야. 그러면 2분의 1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의 3승이 바로 8분의 1이 되면서 8분의 1의 값이 K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8분의 1, 5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이 무엇인지 등비수열의 정의와 기본 개념을 배웠고요. 바로 이어지는 수업은요. 등비수열의 응용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능에 또 모의고사에 또 학교 내신에 나왔던 고급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도 잘 따라와서 그런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같이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